자, 그러면 10월 다나온 바디케어 보조교육 얼굴 근육을 이용한 안면 비대칭과 윤곽 관리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안 넘어갈까요? 네, 먼저 얼굴 근육을 먼저 보면요. 얼굴 근육은 잘 보이나요? 이게 여기에 있어가지고. 네, 얼굴 근육은 저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근육을 보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제는 좀 보일 거예요. 중요한 근육들이 얼굴에 주름을 만들고 표정을 만드는 근육에서 중요한 근육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보셔야겠죠. 늘어지는 근육을. 그걸 보시면 되고, 근육의 방향을 보세요. 근육 방향이 다 위로 사선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근육 방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근육의 리프팅 방향을 보시면 주름을 만드는 노안 근육이 있어요. 미간, 또 아래 턱 이하. 근데 중간 부분은 뭐예요? 동안 근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깊은 노안 근육은 중력으로 인해서 근육이 처져요. 그래서 주름이 보면 얕게 잔주름이 있고 깊은 주름이 있어요. 깊은 주름은 뭐 팔자주름이나 미간주름이나 이런 데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런 거는 근육이 접혀서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처지니까 피부가 이렇게 접혀 들어가서 생기는 거. 근육까지 들어간 거. 그럼 당연히 피부도 접혀 있겠죠? 동안 근육은 여기 얘기해요. 웃을 때 근육. 요거 같은 경우는 근육층보다 약간 위, 진피층에 접히는 거예요. 근데 진피층도 대부분 사람들이 잔주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좋은 화장품 아이크림 바르면 되지 않아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크림 바르는 게 들어가는 깊이는 훨씬 얕아요. 훨씬 더 밑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보시면 돼요. 저기 위에 있는 요 살색 부분 있죠? 요 부분은 각질층, 요 밑에 여기가 진피층이에요. 요 진피층의 구조예요. 여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밑에까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보시다시피 엘라스틴, 보습, 콜라겐 되게 중요하죠. 요 전체 콜라겐이 우리 몸에 단단하게 받쳐져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들면 콜라겐도 무너져요. 그래서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손톱 되게 늦게 자라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되게 가늘어지고 흰머리 있을 때 되게 속이 비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콜라겐이 되게 부족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근데 저기 보시면 엘라스틴이라고 요 동그란 요런 것들 엘라스틴 많이 부족해지죠.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리고 수분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속건조가 생기죠. 이게 바로 속건조예요. 요렇게 되면 무너졌죠, 지금. 무너지니까 여기 근육이 이렇게 쭉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게 주름이에요. 요게 주름의 위치인데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거가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 손으로 바르는 화장품들은 요 정도까지 들어가고 조금 고급 화장품이라고 하면 한 중간 정도 들어가요. 근데 더 밑에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갈바닉이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넣어주는 거. 근데 오일도 저는 그래서 오일을 얼굴에다 할 때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LED 그거. 빗으로 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들어갈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깊이 넣어주면서 챙겨주는 거. 그리고 주름을 없앨 때 제일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이 중에서 제일 부족해 보이는 게 뭐예요? 수분. 그래서 수분만 채워줘도 훨씬 차오르는 데 도움이 돼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주름을 걱정해서 얼굴 관리를 하러 오세요. 근데 주름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주름을 펴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다 수분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에 잘 생기는 부분들이 있겠죠. 눈가주름, 입가주름. 입가주름엔 저렇게 세 가지가 되게 많이 생겨요. 밑으로 처지니까. 근데 보시면 다 처졌죠, 지금. 중력을 받았으니까. 중력을 받았으니까 다 쳐져 있죠? 여기에 쌓여 있죠? 요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는 거, 그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밑에까지, 두턱까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디로 올리는 게 빠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올리는 게 더 빨리 올라가지 않겠어요?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릴 수는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두턱을 없애고 싶다. 그리고 두턱이 저 정도 붙어 있으면 얘를 내려주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목은 이렇게 내리는 게 빨라요. 목주름은. 근데 이걸 자꾸 올려 우리는. 근육 생긴 걸 보면은 어떻게 해야 빨리 없어지겠다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세 번째 주름 같은 경우도 보면 되게 속에 있죠. 네.
얘가 딸려 올라가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이 붙어 있는 거니까 내려주는 게 빠르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근육까지 같이 풀어줘야 돼요. 근육을, 중요한 근육 하나하나씩 먼저 볼게요. 이건 전두근이에요. 전두근은 생각보다 위까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전두근이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훨씬 위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걱정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까지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 미간 주변이 더 쪼밀쪼밀한 거 보여요? 위에는 넓고 여기 미간 주변은 쪼밀쪼밀하죠. 그래서 주름이 미간 주변에는 잔주름으로 생기고 이마주름은 이렇게 접히죠. 근육이 쫙 당겨져 있던 것이 늘어지니까 접혀서 이마주름이 저기 가로로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옆으로 풀면 되는데 위로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미간 주름이 있을 때는 여기를 좁게 풀고 이런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요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두근은 모상건막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건막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상건막을 잘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전두근이 빨리 풀려요. 빨리 오세요. 녹화 중이라서 좀 해야 돼. 그래서 요 전두근을 먼저 풀어주셔야 이마주름이 없어진다.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하죠? 부피를 풀어줘야 근육이 빨리 풀린다. 요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내가 저쪽 가. 그래서 이마주름을 없애고 싶으실 때는 무조건 두피 관리까지 같이 했을 때 빨리 풀려요. 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큰 근육 있죠. 근육이 넓고 여기 근육은 보시면 조밀조밀하죠. 이럴 때는 근육이 어디가 먼저 빨리 풀릴까요? 큰 근육부터 빨리 없어져요. 이거 오래 걸려. 왜냐면 표정 근육이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근데 요거는 좀 빨리 풀릴 수 있어요. 그때 두피 관리 한번 하고 얘라는 게 훨씬 빨라요. 만약에 이분한테 2번의 시간이 있어요. 2번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2번 하는 것보다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 측두근도 같이 풀죠. 이분 제가 한 거거든요.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반만. 근데 얼굴은 안 했어. 머리만 한 거예요. 머리만. 측도만. 지금 사진 잘 보이세요? 네네. 너무 멀면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야, 그건 잘 보여. 여기 이마 얼굴은 건드리지 않고 딱 여기 위에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측도 풀고 두피 관리한 거거든요. 측도 관리를 여기만 했을 때 이마 주름 보세요. 반 딱 다르죠. 요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내가 오늘 이마 주름을 없애주겠다고 여기를 풀면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피를 풀어주는 게 훨씬 빠르다.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리고 올리는 방향이 제가 이렇게 올린다 그러죠. 대부분 전두근은 생긴 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살짝 사선이죠. 그래서 자꾸 전두근 이마주름 올릴 때 자꾸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올리면 가운데는 건이죠. 그래서 효과가 빠르지 않아요. 근데 주름이 깊은 게 가운데니까 다들 가운데로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살짝 옆으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가 빨리 풀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여기 주름이 내려오니까 눈썹 되게 두꺼워져요. 눈썹 두꺼워지고 이게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 쌓인 거거든요. 그거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당겨 올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두피를 풀어야 이마주름은 이렇게 빨리 없어질 수 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측두근. 측두근은 여기 아까 이렇게 올려서 요 방향으로 간다 했죠? 그 옆에라고 보시면 돼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측두근은 생각보다 엄청 넓어요. 생각보다 커요. 손 딱 펴보세요. 이렇게 딱 대보세요. 이만큼이 내 측두근이에요. 여기까지가 측두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대부분 측두 보톡스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측두근 얘기할 때 그리고 갈바닉으로 측두근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깔짝깔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가 측두근이 아니에요. 그거는 측두건 여기 건드리는 거지. 여기. 요것만. 근데 근육을 건드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위까지 머리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피 관리랑 연결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얼굴 관리에서는. 그래서 툭툭근까지 쫙 올릴 때도 항상 사선 방향으로. 오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근육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을 보세요. 방향. 내가 이거를 풀으려면 이렇게 내려가서 좁혀져 있을 거니까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구나. 이 방향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얼굴 근육은 쪼밀쪼밀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이 제 고객이에요. 당일이에요. 첫날 만나서 하기 전과 후에요. 근데 눈이 보시면 되게 또릿또릿해 보이죠? 그리고 이분 자꾸 이게 하루 당일이라 그랬더니 머리가 다른데요, 막 이래. 겉에 머리고 이걸 까니
하니까 이렇게 까만 머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되게 늘어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의자 밀고 오세요, 그냥. 아니, 그냥 앉아도 돼, 바닥에. 아니, 그러면 옆으로 좀 당겨서 의자를 밀고 와요. 아니,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아, 너무. 아니, 보이긴 하는데. 편하게 하다가 편하게 아닌데. 자, 요 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눈 진물 난다는 분들 되게 많죠. 눈가 주름 있으신 분들 되게 많죠. 눈가 주름을 올리고 싶으실 때는 옆으로 측도로 올려주는 게 되게 빨라요. 요렇게 옆으로. 그래서 여기 한 거예요. 측도 한 거예요. 측도. 이분이 저한테 연락 오신 건 몸이 전체가 다 아파요. 뭐 이러기도 했지만 아이백. 아이백 때문에 온 거거든요. 아이백 처음부터 아이백 잡는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백이 제일 늦게 잡혀요. 왜냐면 안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게 빨라요. 그래서 아이백을 제가 아이백 오늘은 아이백을 잡아볼게요. 절대 그런 얘기를 먼저 하지 말라고. 작은 근육일수록 오래 걸려요. 큰 근육이 빨리 잡힌다고 했죠. 아이백은 1번으로 잡히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를 먼저 얘기하세요. 이렇게 잡혀지니까 아이백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좋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좀 먹힐 만한 걸 먼저. 오늘은 미간을 없애드릴게요. 안 없어져요, 미간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윤곽 관리가 쉽다는 거예요. 주름 관리보다 윤곽이 쉬워요. 왜냐면 윤곽은 근육이니까. 그렇게. 그리고 안윤근이라고 해요. 구륜근, 안윤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안윤근은 보시면 아이백이 왜 생겨요? 위에 있는 눈꺼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동그랗게 튜브 형태로 생긴 근육이 아니에요. 나눠져 있죠, 여기에. 위 근육, 밑에 근육 붙어 있을 뿐이지 같은 근육은 하나하나는 아니에요. 도너츠라고 생각하시더라고. 도너츠가 아니에요. 근데 우회를 자꾸 떴다가 갔다 하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자꾸 가는 거지. 그게 아이백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없애? 그럼 이 사람 눈을 감지 말아야 돼요. 계속 뜨고 있거나 계속 안 써야지 좋아지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밑으로 쳐져서 여기에 쌓여 있으면서 여기에 근육들의 조직이 또 떨어져 있으니까 지방이 빠지면서 껍질만 남으니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미간주름. 요건 비근근만. 이런 이름은 기억하지 마. 그냥 요것만 기억해. 요 방향만. 요 가운데. 여기는 여기랑 연결이 돼 있죠. 아까 그 전두근 앞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미간주름을 자세히 보면 세로주름인지, 세로주름이 얕은지, 깊은지, 옆에까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가운데만 근육이 있는지, 대부분 미간 근육은 요 사이에 생겨요. 그 고리, 요 근육의 골에 골짜기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미간주름인데, 여기에도 생기는 분도 있고, 여기에도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를 확인 잘 하시고, 얕은지 깊은지, 이건 얼마나 걸리겠다?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 관리할 때도 그냥, 이건 뭐 작으니까 금방 되겠지? 하지 마시고, 근육의 깊이와 넓이, 그런 거 보셔야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근방근육은 근육 자체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이만큼 지방이 약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광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지방이 제일 많은 부위가 큰광대근 주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빠져버리면 이제 쪼그라드는,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빼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얼굴이 빵빵하면 좋지, 쏙 빠지는 게 좋진 않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실 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눈 주변, 이 어떤 근육인지 이 근육이 하는 역할을 해놓은 그림이에요. 요거에 중요한 거는 마비 환자들 할 때 중요해요. 이 동작이 안 되면 이 근육이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 확인할 때 필요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웃을 때 근육은 남겨놓고, 아까 동안 근육은 남겨놓고, 노안 근육을 먼저 없애주는 걸 위주로 잡으시면 돼요. 근육을 싹 다 없이 그냥 밀라비냥처럼 하고 다니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표정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볼근 요거가 유일하게 심부 근육인데 볼근은 유일하게 가로로 돼 있죠. 방향이 달라요. 아까 얼굴 근육 전체 봤을 때 다 위로 올리는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볼근만 요 근육이 큰광대근하고 소광대근을 드러내면 속에 있어요. 되게 속에. 그래서 볼근 여기가 가로로 되어 있어서 요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하는 역할은 불 때, 응? 요런 거 하거나 풍선 불 때처럼 그런 거 할 때 써요. 근데 요런 근육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얘가 힘 빠지면 근육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얘는 심부 근육이라. 그래서 해골라인 되는 분들 많죠. 여기가 쑥 들어가는 분들 있죠. 그걸 채워준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채워주는 건 지방을 넣어줘도 지방이기 때문에 또 빠져요. 다 자가지방은 다 흡수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는 게 아니라 늘어져 있는 근육을 올려준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로 저 근육을 잘 보세요. 요 분이 그 제주도 분이에요. 이번에 또 온다는 분.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갈바닉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각을 없애고 싶다고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하면 어때요? 그 갈바닉 모서리가 가운데로 지나가죠. 그래서 자기는 꺼졌다는 거예요, 자꾸. 요렇게 꺼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보다 한 살 어려. 근데 나이가 이래. 얼굴이 이래.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가 협근이 빠지면 이렇게 돼요. 아까 그 볼근, 협근 같은 말이거든요. 거기가 빠지면 이렇게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눌린 거죠. 근데 요럴 때 자꾸 주사 맞으시면 주사가 근육 빠지는데 1순위예요. 왜냐면 그 근육은 수축했다 이완했다 해야지 더 생성이 되고 유지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주사를 보톡스나 필러나 그런 주사를 맞으시면 얘가 유지를 못해요. 수축 이완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빠져요. 그때 빠졌을 때 보톡스 맞으신 분들의 특징이 볼이 꺼져요. 그 근육이 빠지니까. 그거 확인 잘 해보시면 되고요. 이분은 어떻게 한 거냐면 요 밑에 있는 하관 근육 있죠? 그걸 위로 올린 거예요. 볼 근육으로 올린 거예요. 갈바닉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 재배치. 근육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올려서 재배치해 줄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분도 밑으로 처진 요 근육을 위로 올려서 채운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내려가겠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배우셔서 계속 해라. 그렇게 얘기하기에 좋죠. 이해되세요? 요거 되게 여기를 채운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근육의 방향을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근육 결 방향.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채우면 안 되잖아요. 요 사각근 여기에 있는 근육을 볼로 보내야 되는데 목으로 보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근육을 잘 보시면 돼요. 여기 요 채워진 부분 보시란 얘기고요. 그리고 구륜근 우리 많이 얘기하죠. 구륜근은 요렇게 넓어요. 생각보다. 구륜근 하니까 되게 요렇게 동그랗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넓어요. 여기 이렇게 다 구륜근이에요. 구륜근이 중요한 이유는 발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안면마비라든지 비대칭 볼 때 구륜근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되고 구륜근도 하나의 근육이 아닙니다. 다들 튜브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이세요? 위 아래가 달라요. 그래서 윗입술 근육과 아랫입술 근육이 달라요. 아까 그래서 왜 윗입술 올리는 근육이 이름 따로 있고 아랫입술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순거근, 하순거근 막 이러는데 달라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구른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근, 턱 밑에 여기가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두턱이 되죠. 그래서 두턱 없어지고 싶으실 때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구륜근의 여기 끝에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고 요런 동작들 할 때 필요해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마비 환자들, 비대칭 환자들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그리고 구륜근은 요렇게 보면은 꼭 위에 근육 따로, 밑에 근육 따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반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반원처럼 생겼어요. C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근육, 오른쪽 근육 달라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면마비 환자들도 보면은 왼쪽, 오른쪽 입꼬리가 다르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육이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교근. 이거 되게 중요하죠. 교근은 씹는 근육, 저작근, 뭐 교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씹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어디로 붙어요? 위로 붙어요? 밑으로 붙어요? 우리가 씹을 때 위턱을 움직여서 씹어요? 아래턱을 움직여서 씹어요? 아래턱을 움직여서 씹죠. 그럼 얘가 씹을 때 어디로 붙겠어요? 아래로 붙죠. 많이 쓰는 쪽으로 붙죠.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많이 먹었으니까. 먹고 사니까. 젊은 애기들 요럴 때 하는 거하고 다르죠. 얼굴이 사각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뭐 저자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콧줄로 밥을 먹어요. 그러면 저작근이 확 줄어요. 교근이 확 줄어요. 안 쓰면 줄어요, 그렇게. 근데 막 껌을 씹어. 오징어 먹고 이런 분들 보면 되게 커지고 그러죠. 그래서 요런 거 밑으로 처지는 거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양악은 뭐냐면, 양악 수술하는 건 뭐냐면, 요 지금 근육 속에 있는 뼈 보이세요, 요거? 이걸 깎는 거예요, 양악은. 근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이 붙어 있는 채로는 못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벌려서 깎아요. 다시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건 아니죠. 양악을 해주는 건 아니죠. 근데 대신에 원래 있던 근육이 밑으로 처진 거를 다시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보내줄 때 여기로 딱 보내주면 여기 밑에가 뭐가 있어요? 볼근. 아까 얘기했던 요 가로 볼근. 거기가 있어요. 얘를 여기로 보내주면 볼근이 채워져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로 보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정말 중요해요. 얼굴 근육은. 내가 근육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마. 그냥 방향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턱관절이에요. 턱관절 주변도 많이 뭉쳐요. 턱관절. 턱관절은 귀 앞에 있습니다. 다 턱관절이라고 하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귀 앞에 아 해보면 움직여지는 부분 있죠? 거기가 턱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게 잘 빠져요. 잘 빠져요. 그리고 몇 번 빠지면 한 두세 번 빠지면 맨날 빠져요. 어깨랑 똑같아요. 근데 어깨는 이렇게 접어지게 생겼고 얘는 둘 다 골이에요. 그래서 생긴 게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근육이 잡아주는 게 있겠죠. 그래서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얘를 꽉 잡아주고 있어요. 근데 근육 살이 있는 게 아니라 근육만 있고 겉만 있어서 여기 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얼굴 막 옆에 주변에 살을 빼달라 이런 분도 있거든요. 옆광대가 자기는 심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턱 주변 근육이 뭉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잘 벌어지는지, 뭐 발음은 잘 되는지. 그런 분들은 이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내가 먼저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요거 입꼬리들 보시면 돼. 입 움직이는 거. 요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은 이유는 마비할 때 중요해요. 마비할 때 어느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동작 볼게요. 요렇게 움직여요. 턱은. 얘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다시 볼게요. 이거. 밑으로 붙죠? 밑으로 붙죠? 여기가 엄청 커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기 근육이 되게 단단해요. 하관 근육이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턱으로 사람도 왜 사자도 턱으로 물어서 뭐 부러뜨리고 한다 하잖아요. 사람도 악력이 되게 커요. 그 악력의 힘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 근육 중에서 근육이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에 단단하고 잘 안 빠지고 나이 들수록 여기만 살아요. 이게 왜냐면 다른 데 근육은 사실 쪼그라들어도 미용의 문제지 사람이 살고 죽는 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관 근육은 중요해요. 하관 근육이 약하면 씹지를 못해서 죽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게 여기 교근이에요. 근데 이게 빼고 싶어 하시죠, 다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다 뭐 보톡스도 맞고 뭣도 맞고 뭣도 맞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못 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은 이 근육을 줄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좋지 않지. 자, 그럼 얼굴 병변을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비대칭. 비대칭에서 중요한 거는 골격형 비대칭은 볼 필요도 없어요. 골격이 잘못돼서 잘못되게 태어난 애들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대부분 관절성 비대칭이나 근육성 비대칭이 많이 와요. 90%가 다 저거고요. 저건 고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해요. 이건 아까 뭐 나중에 안면마비에도 또 나오는데 입꼬리 끝이 어떤지, 눈꼬리 끝이 어떤지, 요런 거, 한쪽 끝이 올라가 있는지, 턱선 위치 어떤지, 팔자주름 어떤지 확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에 딱 찍으시는 거 되게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눈동자 이렇게 딱 찍으려고 그러면 막 눈을 어디다 놔야 될지 뭐 모르시잖아요. 그냥 한 점을 찍어줘야 돼요. 계속 같은 점을,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막 눈을 움직이면서 이게 얼굴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하고 딱 찍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울로 놓고 찍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안면 비대칭 보시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렇게 보니까. 1번은 눈은 괜찮죠? 눈은 괜찮은데 밑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눈썹 위치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 눈썹 위치는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게 눈썹 문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눈썹 문신을 한 눈썹을 보시면 안 되고 원래 난 그 눈썹 위치, 눈썹 산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눈썹 위치 보시고 그다음에 얘는 아예 이것까지 위에까지 틀어졌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아예 기운 거예요. 몸이 기울었죠. 이런 얼굴이 저는 제일 익숙한 게 이건 이제 몸이 기울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와요. 안면 비대칭 이 중에서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잡아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하관 잡으시면 돼요. 어디를 풀어야 돼요? 이럴 때 근육을 좁혀져 있는 부분 푸시면 돼요. 여기를 푸시는 거, 여기를 저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요때 중요한 거 턱선 끝. 턱선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와 있죠? 그럼 저쪽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만 풀어서 가요? 안 가죠?
얘를 풀어서 근육이 단단하게 돼 있는 걸 부드럽게만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자, 여기가 좁아져 있으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뭉쳐 있죠? 뭉쳐 있으면 여기 뭉친 걸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풀어야 되겠죠, 여기를 많이. 그 다음에 당길 땐 뭘 어디로 당겨요? 이쪽 근육으로 당겨야 되겠죠. 이쪽 근육. 이거 푸는 걸 언제까지 풀어요? 물어보시는데 이 가운데 턱선이 가운데까지 오면 돼요. 그렇게까지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거는 어디부터 잡아야 돼요? 위부터 잡으세요. 위부터. 위 두피부터. 만약에 내가 얘를 잡는다면 여기만 죽어라 했겠지. 여기를 먼저 올려놓고 타입 2를 타입 1으로 만들어 놓고 밑에를 잡는 게 빨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밑에를 잡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보면 머리는 가리려니까 안 보여. 밑에가 드러나. 그러니까 난 여기가 심해요. 막 이래. 근데 밑에를 잡잖아요. 밑에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얘 때문에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럼 두 번 일이에요. 그래서 상악을 먼저 잡는 게 좋고요. 이런 분들 사진 찍을 때는 머리띠. 머리 다 올리고 찍으세요. 저 은주 사장님 같은 머리로 찍으면 나중에 티 안 나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거의 100% 앞머리가 있어요. 다 가리고 다녀요. 3번 같은 경우는 기울었죠. 이분은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요? 맞아요. 보세요. 간격이 비슷하죠. 큰 차이는 없죠. 얼굴을 맞추는 것보다 목을 맞추는 게 더 빠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입 1, 2, 3를 풀어야 되겠네.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요 1, 2, 3 타입을 잘 보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왔을 때 내가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가 계획이 딱 나와야 돼요. 치료 계획이 나와줘야 다음이 빨라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맨날 어떤 때는 오른쪽 풀려다가 왜 왼쪽 풀으라고 또 이러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그래서 얼굴 교정은 이렇게 5단계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근육 교정. 얼굴 근육을 보세요. 잔주름 보지 말고. 피부는 필요 없어요. 근막 교정. 근막이라는 거는 이 겉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 보시면 되고, 체형 교정. 제가 항상 반복하는 얘기지만, 체형 교정을 해야 기본 끝나요. 이분은 제가 했던 거예요. 그때 누군지 아시죠? 익숙하시죠? 이분은 그때 목숨 관리 한다고 부산에서 오셨을 때 제가 가서 난 배우러 갔는데 앞에 가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갈바닉을 한쪽만 한 게 아니에요. 반 나눠가지고 저쪽은 최수부 사장님이 하시고 반쪽은 제가 한 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갈바닉으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자세로 앉혀놓고 한 거예요. 근데 어디가 더 많이 내려갔어요? 이쪽이 훨씬 내려갔죠. 이게 근육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 동안에도. 이분도 올라가 있는 건 똑같이 올라갔죠. 근데 이 간격 보시면 다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좀 나죠? 요런 분들이 얼굴이 목을 쫙 풀어줘야지 이 얼굴 비대칭을 잡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앉혀놓고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반복하실 수 있고요. 사실은 얼굴은 제일 나중 문제예요. 목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러니까 제가 뿌리부터 잡으라 그랬죠. 순서로 봤을 때는. 다리 괜찮으면 다음 넘어가서 얼굴 마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셨을 때는 얼굴 관리까지 해서 끝나면 퍼펙트죠. 얼굴 관리하면 다시 돌아갈 일이 없도록 그동안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관리 임상 볼게요. 2분 보세요. 아까 타입 1처럼 어때요? 눈썹은 같아 보이죠? 아이씨, 이거 이제 하지 말까? 아니요. 안 되지. 녹화해야 되겠어요? 네네. 10분 안에 못 끝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눈썹은 같죠? 근데 이거 믿지 마시라 그랬죠? 눈썹 문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눈썹 꼬리를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볼 때는. 눈썹 꼬리가, 눈썹 꼬리가 아니라 앞에 앞머리, 눈썹 머리가 정확해요. 꼬리는 대부분 문신을 했거든. 그거는 비슷한데 턱이 어때요? 돌아가 있어. 이만큼 가 있었죠? 네. 저렇게 된 거예요. 이분이 도곡동 딸내미예요. 네. 제가 밤마다 가서 하는. 입술 인중 보세요. 인중도 살짝 이쪽으로 가 있죠. 인중까지. 이거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관 많이 가 있죠. 살짝 돌아가 있는 느낌이죠. 제가 지금 이거는 그냥 눈을 가렸는데 광대도 살짝 돌아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 맞춘 거예요. 저게 이제 한 번 한 거.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했어요. 뭉쳤으니까 여기를 풀고 그다음 요걸로 당긴 거예요.
근데 보시면 갸름하긴 어디가 더 갸름해요? 이쪽이 더 갸름해 보이지 않아요? 이쪽이 더 갸름하고 여기가 더 두툼해 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이쪽이 더 예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자기는 여기는 좋은데 이게 문제래. 아니다. 이거 봐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여기가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풀을 때는 여기 많이 풀고 여기 많이 풀고 그렇게 풀면은 가요. 요분은 요렇게 가운데로 딱 나눠봤을 때 여기가 이제 올라갔죠. 이렇게 그냥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이제 여기 밑에 잡아서. 근데 여기 하관 목 위치 이런 거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목길이 길어지는 거. 이분도 올라갔죠. 이건 갈바닉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마사지 방법 이런 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제가 왜 넣냐면 이런 걸 고객한테 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집에서 재활 운동 하세요. 막 이렇게 주기 좋죠. 교금 마사지. 교금 마사지를 하는데 저는 사실 바디젤만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갈바닉을. 갈바닉 바디젤로 그다다 얼굴을 막 하잖아요. 아프겠죠. 끝나고 나면 되게 막 건조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몸도 그런데. 그래서 끝나고 나면 오일 마사지 하잖아요. 얼굴에 바르시면서 그걸로 마사지 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손 마사지 해줄 때는 그냥 하면 되게 아파요. 마비. 마비는 정말 많거든요. 비대칭하고 마비 차이는 아시죠? 얼굴 비대칭하고 얼굴 마비 차이 아시죠? 왜 이러시죠? 얼굴 비대칭은 근육의 문제가 커요. 근육이 한쪽을 많이 쓰거나 한쪽만 씹었거나.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임플란트 때문에 많이 와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니까 한쪽을 못 씹고 한쪽은 많이 씹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꼈는데 이쪽 근육은 약하고 이쪽은 많이 뭉쳐있고 막 이러면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코 이하를 많이 잡아요. 그리고 하관 근육 이런 데 때문에 비대칭 문제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마비 같은 경우는 틱장애도 마비 중에 하나예요. 요렇게 중추성, 말추성 이래서 아예 신경 자체가 눌린 거예요. 요런 건 훨씬 일이 크죠? 요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벨마비예요. 벨마비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신경이 눌려서 이 7번 신경으로 얼굴은 다 표정을 막 관장을 하거든요. 그게 눌리니까 눈이 눌리거나 뭐 입이 안 되거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원인으로는 뭐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은데 턱 깨고 잤을 때 그럴 때도 많이 와요. 벨마비. 또 이러고 잠자고 있다가 막 갑자기 얼굴이 안 돌아간다는 둥. 차가운 데서 여기 써 있지 않나요? 차가운 데서 자는 거? 차가운 데서 자는 것도 되게 많이 오고요. 추운 데 자면 입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버스에서 막 이러고 잤는데 입이 갑자기 안 들어가고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죠. 생각보다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들이 이제 이마주름 안 되거나 뭐 표정이 안 되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침 흘려요. 입꼬리 끝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명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보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보셔야 돼요. 저 남자분 사진 보세요. 저거는 제가 퍼온 사진이지만 저런 식으로 저건 일부러 입을 움직여 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도요. 마비 증상이 약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쪽은 팔자가 없어요. 근데 잘 쓰는 쪽은 팔자가 심해. 그러니까 자기는 팔자주름을 없애달래.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돼. 그럴 때. 이게 마비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팔자주름이 이쪽만 생긴 건지. 대부분 팔자주름이 한쪽만 생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같이 오는데 한쪽은 근육이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어서 잘 움직여지니까 주름이 잘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한쪽은 주름이 펴져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가 구안화살을 넣은 이유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름 관리를 하는 게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마비 치료를 해야 되는지 주름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잘 보는 거, 원인 근육 파악하고 근육의 방향과 결. 오늘 중요한 거, 근육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육의 방향과 결, 어느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개선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활 운동은 꼭 해주셔야 돼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아이에우 많이 시키거나 이따 해볼게요. 그다음에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거. 뭐 틱장이 있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시키죠. 눈 꽉 감으셨다 떠라 이런 거. 뭐 이마 주름 때문에도 시키고. 입 운동 같은 거, 부는 거, 뭐 풍선 몇 개 불어오세요. 막 이런 거 시키거든요. 풍선 불어오는 거 할 때 입 구륜근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거 많이 시키죠. 이런 거 안 하면 침 계속 흘리고 살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 어깨 근육이 뭉친 거에 따라서 몸에 비대칭 때문에 얼굴에 비대칭이 오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보는 환자들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몸의 비대칭도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 중간 사진은 꼭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 사진은 처음에 일단 잘 찍으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놓고 찍지 마시고 이분한테 한 점을 보라고 하세요. 그런 다음에 찍는 거예요, 나는. 근데 왜냐면 이분이 내가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 날 봐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살짝 옆으로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로 보게 돼요. 그럼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를 딱 찍어주는 게 좋아요. 어디 하나 보고 계시면 제가 찍을게요. 이렇게 하거나 누워놓고 찍는 경우도 있어요. 눕힌 상태로. 그거는 부분은 좋은데 전체를 볼 때는 앉혀놓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관리할 때마다 사진 찍는 게 중요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간 안에 끝났어.